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에퓨처의 300D를 테스트 하다가 내가 왜 이거 영상 소개를 안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자, 이 전체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요게 가방입니다. 300D 마크 1에 비해 가지고 가방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어떤 점들이 특히 마음에 들었냐면은 300D 마크 1은 가방 안에다가 이렇게 쭉 넣어 놓으면 케이블이라든가 기계가 많아요. 그래서 가방이 살짝 넘치는 수준이에요. 가방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크 2 가방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이 좀 더 단단해졌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세로로 세워놓은 상태로 위에다가 한 100kg 정도 올려놔도 이게 주저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의자가 없으면 이걸 깔고 앉아라 라는 얘기인데 깔고 앉으면 뭐든지 작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한 하드 케이스 이거는 깔고 앉지 마세요. 원래 이 소프트 하드 케이스라는 게 예전에 나왔을 때 되게 비싼 가방이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뼈대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정상인데 이거는 알루미늄은 아닌 것 같아요. 꼭 플라스틱 같아요. 플라스틱이나 뭐. 그래서 깔고 앉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바닥면이 소재가 자기들의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칼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 찢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무슨 방검복 재질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제가 칼질하면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두꺼운 고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인조가죽.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가방은 아니에요. 근데 좀 좋아지긴 했는데 광고처럼 그렇게 믿진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조명을 위에서부터 살펴봅시다. 이거 이렇게 풀러내고 이게 조명 헤드예요. 조명 헤드고 그리고 앞쪽에 리플렉터 달려 있고요. 뒤에 헤드 있고 그리고 이 마운트 있고 리플렉터가 굉장히 특이하게 바뀌었어요. 볼록볼록한 스타일로. 이게 워낙에는 사진 조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진 조명 스타일로 영상용 조명을 만들어 놓은 건데 핵심이 사진 조명하고 영상 조명은 달라요. 사진용 조명들은 이 발광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60도를 빵 하면서 조명이 퍼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공간으로.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COB라고 써 있잖아요. 어디 보면 써 있을 텐데 COB가 뭐냐면은 칩 온 보드의 약자예요. 이 발광부가 단일 발광체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개의 LED들이 이 안에 쫙 박혀가지고 그래서 걔들이 한꺼번에 발광을 해요. 광원이 여러 개 있다는 건 워낙 작은 부분에 뭉쳐 있어가지고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 핵심은 360도로 광원이 뻗는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아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사각이 여기 부딪히고 이러면 여기까지 한 120도 그 정도 조사각이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스펙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아가지고 조사각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조명이다 보니까 여기 면에다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볼록 렌즈처럼 좀 더 빛을 넓게 퍼진 애를 덮어튀는 방법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뭐가 장점일까요? 저도 모르겠는데 한 곳으로 아마 집중되는 빛을 조금 더 다양한 면적으로 넓게 펴바르려고 이런 모양의 리플렉터를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 뒤에 있는 이 마운트는 보엔스 마운트입니다. 보엔스라는 영국 회사예요. 저도 예전에 보엔스 조명이 있었는데 보엔스 마운트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은 여기다 호환이 돼요. 그리고 뒤로 가봅시다. 뒤로 또 뭐가 있나? 요거는 이제 이 마운트 분리할 때 쓰는 레버고요. 그리고 요게 이 조명 마운트인데 360도 회전을 해요. 얘를 빼야죠. 얘를 빼야 리플렉터를 빼야 이게 마운트가 360도 회전을 한다는 거죠. 리플렉터도 빼야 되고 이 뒤에 꼽는 전원선도 빼야 360도 회전을 해요. 뭐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레버, 고정 레버가 옆에 그 디스크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사 같이 이렇게 너트를 조이듯이 여기다 조였던 것 같은데 밑으로 빼가지고 디스크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헤드 자체가 조금 묵직해졌어요. 왜 묵직해졌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손잡이도 좀 묵직하고 무게가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있나? 요 밑에 부분, 요 보이시나 모르겠네. 요 밑에 부분에 나사를 2개를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빙글빙글 도는 거 차단해주고 뭐 여러 면에서 개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300D 마크 1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런 식으로 위로 세워가지고 바운스를 하면은 조금 있다가 조명이 꺼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위쪽에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이메탈 같은 걸로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 300D의 구조가 컴퓨터 CPU 냉각하는 그 쿨러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어요. 이쪽에 팬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80mm 팬인 것 같아요. 80mm 팬 2개 들어가 있고 이쪽에 이제 히트싱크가 있어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빼가지고 냉각을 해주는데 센서가 여기 있으니까 열은 여기서 나고 냉각은 여기서 해주고 그러니까 센서 쪽으로 열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렇게 세웠을 때 300D 마크 1은 조명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얘는 이렇게 써도 괜찮대요. 그래서 이거 한번 테스트를 이따가 해볼 거예요. 근데 영상에는 올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5핀 케이블이에요. 300D 마크 1도 이렇게 5핀 케이블을 사용을 했었어요. 제가 이 5핀 케이블이 한 3m 되는데 조명 스탠드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붐 스탠드 같은 거 쓸 때 3m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거를 그 좀 길게 나온 걸 하나 사야 되는데 아직도 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D 마크 1은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 조명이 돼버린 거죠. 자, 여기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겸 파워 서플라이 겸 뭐 여러 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붙어요. 이 고리가 하나 있어서 마크 1은 고리에다가 이렇게 덜렁덜렁 매달아 놓는 스타일이었는데 마크 2로 오면서 여기 슈퍼 클램프 같이 클램프로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이 컨트롤러를 딱 장착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스타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위쪽부터 또 살펴보죠. 이렇게 끈이 있는데 뭐 운동화 끈 같은 거 이렇게 열심히 짜놨어. 마크 1 하듯이 그냥 하지. 이거 뭔가 좀 자기들은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보기는 싫으네요. 자, 그리고 5핀 꼽는 터미널이 위쪽에 있고요. 와이파이 마크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기스가 나 있어. 새 건데 방금 꺼냈는데 플라스틱에 자국이 좀 나 있어요. 이런 건 좀 신경 좀 더 써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뭐 있나요? 없어요. 이쪽에는 USB 꼽는 데가 하나 있는데 이건 USB-A 타입이네. 아마 파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USB 파워 나오는 구멍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정창 전원을 올려봅시다. 설정창 하면은 설정창이 요만하게 꽤 작게 들어와요. 그리고 밑에 각종 그 퀵 메뉴들이 있고요. 이 광원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고 그리고 메뉴 버튼이 다이얼 가운데 있고 전원 버튼이 있고 좌우에 지금 제가 배터리를 달아놨는데 배터리 다는 곳이 좌우에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그냥 파워 꼽는 자리 그리고 DMX 터미널 그 정도가 달려 있어요. 그 마크 1하고 마크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5m 파워 케이블인데 마크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파워 케이블이나 다 들어갔어요. 근데 마크 2는 이 방수 케이블만 들어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마크 1 같은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 그러니까 아답터가 전원 아답터가 따로 있었어요. 전원 아답터 따로 있고 그리고 컨트롤러 따로 있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얘는 여기다가 다 모아버렸어요. 장단점?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쁘고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얘는 저는 고정돼 가지고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외형적인 거에 대해서는 대략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메뉴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일단 케이블을 꼽읍시다. 케이블을 꼽아 가지고 작동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이거 꽂으면 뻥할 텐데 일단 꽂을 땐 빼야죠. 됐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광량을 제가 100%로 때리면 엄청 밝을 거란 말이죠. 100% 구경이나 해봅시다. 자, 이게 100% 광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면 한 20%? 20% 될려나? 자, 요거 20% 정도 광량. 제가 카메라 세팅을 조리개를 좀 많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20%를 해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0%, 1%, 1% 티 안 나고 5%.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 15%, 20% 해놓고 갑시다. 20% 됐어요. 자, 퀵 메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왼쪽을 보니까 라이트닝 맞죠? 라이트닝 이펙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번개 친다는 얘기겠죠? 꼭 누르고 있으면 번개 치는 효과를 보여줘요. 자, 어이? 원할 때 안 되나? 원할 때 빵빵 터지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인가 보구나. 그러면 이걸 누르나? 메뉴를 누르면 이건 메뉴로 들어가고요. 살짝 누르면 10%. 한번 누를 때마다 바뀌네. TV, 스트로브. 야이씨. 이거 조금 거시기 한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뉴 구성이 그렇게 편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 뭐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방향키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다이얼하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메뉴를 조정하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네요. 이 특수 효과들은 잘 쓰는 기능이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뭐 번개라든가 텔레비전 뭐 화면이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채널 꾹 누르는 게 아니네요. 그냥 누르면 되네. 채널은 1, 2, 3. 채널 1, 2, 3에 그룹, 그 옆에 그룹이 있는데 그룹은 A, B, C, D. 그러네요. 세 채널에 4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조명을 세팅할 수가 있고요. 와이어레스 눌러보니까 요 오른쪽 위에 블루투스 그리고 와이어레스 연결 안 됨 2.4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2.4기가면은 이 리모컨으로 하는 거고 와이어레스나 블루투스 쓸 때는 스마트폰이랑 연결해 가지고 가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 핫키, 그러니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키들이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네요. 자, 메뉴 들어가 봅시다. 이 빙글빙글 광량 조절 다이얼 가운데 메뉴 버튼이 있어요. 이 다이얼 허접해졌다. 이 예전 마크 1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퀄리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마크 2로 오면서 이게 좀 싸구려 재질들, 플라스틱에 막 이렇게 그 알루미늄 팜도 뭐 통째로 깎은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찍어가지고 나사로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원가 절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가격은 얘가 올라갔죠. 이게 179만 원. 그리고 마크 1이 얼마였지? 산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헤비하네요. 어쨌든 이 만듦새 자체는 마크 2가 마크 1보다 못해요. 굉장히 보급스러워요. 자, 보급형 같이 만들어져 있고 메뉴를 딱 눌러봅시다. 메뉴 눌러가지고 제일 위로 오면은 DMX 모드라고 있어요. 이건 DMX 터미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믹서기 같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다이얼 올리면 그 조명 필요한 것들 세팅해 놓은 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요. 그런 건 어디 써야 되냐면은 아까 그 번개 터지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번개를 터트리는데 뭐 요만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 번개를 빵빵 터트린다. 그러면 별거 있나요? 그냥 요거 하나 터뜨려도 충분한데 막 그 고성, 막 저택 이런 데 창문이 복도가 있어요. 창문이 쫙 있는데 학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학교 복도에 창문이 쫙 있는데 밖에는 비가 막 내려서 막 유리창에 치고 있고 번개가 꽝꽝 때려야 되는데 그런데 얘 하나 가지고 그 효과를 주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개를 쫙 놓고 걔들 다 DMX로 연결을 해가지고 DMX가 번개 꽝 하면 그 전체가 막 빵 때리면 뭐 그런 거 연출할 때 이런 DMX 같은 거 쓰기도 하고요. 다양한 조명들을 세팅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저 조명을 올려 그러면 쑥 올리고 저거 올려 그러면 쑥 올리고 이럴 때 DMX를 써요. 그래서 DMX가 001부터 512까지 보통 그래요. 512란 게 예, 많은 게 아니고 보통 512개까지 되니까 요걸로 해가지고 요거를 몇 번으로 세팅할지 그걸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메뉴를 누르고 디밍 커브 오 그거네요. 지금 리니어로 설정이 돼가지고 0%에서 100%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런데 이 커브 형태 뭐 로그 그러면 조금 올리면 확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광이 밝아지는 거 리모컨으로 조정할 때 여기서 쭉 올렸을 때 그냥 쭉 올릴 만큼 따라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신기하네요. 이런 걸 다 넣어놨네. 펜 모드 이건 아마 오토 그리고 포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위에서 펜이 마구마구 돌아가요. 저 패드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스튜디오 모드 이건 뭘까요? 스튜디오 모드 들어오니까 yes와 no가 있어요.
뭐 스튜디오니까 스튜디오 모드로 해놓읍시다. 그리고 블루투스 리셋 그런 기능이 있고, 랭귀지 잉글리시 중국어. 영어 아니면 중국어죠. 자, USB 모드 업데이트. 이게 저는 파워인 줄 알았어요. 파워 뭐가 있냐면은 와이어레스 DMX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DMX를 여기다 연결을 할 때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케이블이 아니고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DMX들이 있는데, 그게 그 파워를 USB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파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그래서 USB 업데이트용인 것 같아요. 핵시트 끝. 야, 이걸 다 해요. 원래 조명이라는 게 기능이 다양할 수가 없어요. 조명의 기본 기능은 빛을 켜느냐 끄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넣는데, 이것도 워낙에 베이직한 장르의 기본적인 장르의 조명이다 보니까 뭐 넣어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고, 장점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배터리를 2개를 꽂아놨잖아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조명에 쓰는 배터리는 항상 용량이 제일 큰 걸 써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195W, 요거는 290W, 요거 같은 경우는 98W인데, 얘들을 꼽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배터리한테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가요. 이 조명이라는 거는 배터리를 쪽쪽 빨아먹잖아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찍었다가 안 찍었다가 막 이럴 때마다 배터리 사용하는 양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조명은 키면 쫙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셀들한테 무리가 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용량이 가장 큰 배터리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용량 큰 걸 2개를 붙였는데, 얘는 예전하고 달라진 게 배터리를 하나만 붙이면 작동을 하게 만들어졌어요. 전 모델은 무조건 2개를 달아야 돼요. 그래야 작동을 하는데, 하나 붙였을 때 작동을 해요. 근데 요쪽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렇게, 이거 켜서 보여드리면, 하나를 붙였을 때 켜도 반응을 안 해요. 저쪽이 아니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다가 붙였을 때 하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해가지고 이렇게 풀로 가면은 150W, 그리고 끄고 배터리 2개를 다 붙여가지고 작동을 시키면 300W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능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배터리가 꼭 그렇게 2개 필요한가? 저는 이 배터리가 많으니까 뭐 무작정 이렇게 밸런스 때문에 2개를 붙이고 쓸 것 같은데,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뭐 하나만 붙이고 써도 뭐 충분한 경우에는 하나만 쓸 수 있는 기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은 사진용 조명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액세서리가 사진용 조명 액세서리들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진 시작한 지는 20년 됐고, 영상 시작한 지 10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용 조명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효과들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300D 마크 1, 얘 말고 마크 1에다 딱 썼을 때,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조명의 광량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사진 조명이 되게 재밌는 게, 한 번에 빵빵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 터질 때마다 나오는 광량이 굉장히 세요. 이런 조명들은 계속 켜져 있으니까, 이 몇 와트 그러는 게, 사진 조명은 뭘 보고 뭐 500W 조명이다 그러면 뭘 보고 500W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상용 조명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전기를 뭐 500W를 쓴다, 300W를 쓴다 그런 거죠. 와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배터리를 이렇게 2개를 쓰는 이유가, 배터리 하나가 버틸 수 있는 그 용량이 한 150W 정도 돼요. 150W 정도 맥시멈이어가지고, 이 배터리 하나로 150W, 2개로 300W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조명을 딱 봤는데, 조명이 뭐 200W인데 배터리가 하나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조명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배터리한테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제네너지 거는 15A라서 요 정도 되면은 200W까지 간당간당, 제네너지에 22A짜리 있는데 그런 건 200W 아주 여유롭게 버틸 거예요. 자, 어쨌든 배터리 얘기 나와서 그렇게 나왔는데, 300W. 이 기존의 300D가 이거보다 10% 정도 어두웠다 그러죠? 마크2로 오면서 10% 정도 광량이 밝아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와트라는 게 전력 소비량을 말하는 거지 밝기를 말하는 건 아니라서
그게 조금 이제 좀 설명드릴 때 좀 헷갈려요. 사진 조명하고 영상 조명하고 좀 다르니까 사진용 액세서리가 다 들어가긴 하는데 사진용 액세서리가 만들어주는 효과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에 뭐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듦새는 이 마크2가 마크1보다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 이런 데는 좋아졌는데, 이쪽에서 조금 못생겨졌어요. 그리고 마크1은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는데, 이렇게 딱 물고 있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원 어댑터 없어지는 대신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3핀, 그게 아니고, 이 방수 3핀으로 바뀌면서 조금 케이블이 독특해졌다. 뭐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자, 마크1을 살 것인가, 마크2를 살 것인가. 저라면 마크2를 꼭 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마크2하고 마크1하고 대략 한 30만 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마크2가 30만 원 비싼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추천할 때 갈등이 생기는데, 마크1은 마크2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마크2를 사라고 추천하고 싶은 거죠. 자, 뭐 질문이 있으면 밑에다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뭐 답변을 달아드리고, 어려우면 뭐 쌩까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